저는 사실 독일로 갔다가 이태리로 갔다가 다시 독일에 극장을 갔는데 이 두 분들은 이태리와 이제 독일에서 유학을 했거든요. 그 에피소드들이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 좀 하나씩 얘기를 한번 해보면 어떨까? 그러니까 또 이제 우리가 유학 얘기를 하려고 그러면 한 3박 4일. 그치. 사실 그 참, 소설이 나오지. 3박 4일 걸리지. 근데 나는 조금 그 우리 두 분과는 조금 다른 유학 생활을 했다면 했어요. 왜냐하면은 지금 두 분은 유학을 대학교 졸업하고 갔다 왔죠. 네파로 갔어요. 나도 한 1년 쉬었다. 나는 37살에 갔어요. 진짜 멋있다. 37살. 그러니까는 모르겠어요. 이 방송을 보시는 정말 뭐 음악을 늦었네. 지금 현재 공부하는 분도 있고 뭐 주변에 그런 자녀가 있는 분들도 있고 있을 수 있지만 아까 또 얘기했지만 우리 집에서 음악을 반대했던 가장 큰 이유가 내가 얘를 서포트하기가 그치. 어려운데 얘가 음악을 한다는 거였어. 근데 얘가 서울대까지 가버렸어. 그러니까는 안 시킬 수가 없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감사하게 공부를 해서 대학을 졸업했지만 여전히 뭐 나는 일을 해서 돈을 벌어야 하는 상황이었고 가장의 역할을 해야 되는 그러니까 부모님만 모시고 살았지만 어쨌든 가장의 역할을 해야 되는 상황들이 있었고 그 다음에 결혼도 했고 아이도 있는 상태였는데 아시겠지만 우리 성악은 또 공부를 더 하고 와야만 내가 꿈을 더 펼칠 수가 업그레이드. 있고 또 그렇잖아요. 맞아. 내가 경험해보지 못한 것들에 대해서 제자들한테 어떻게 얘기할 수 그치. 있고 그죠? 맞아. 그렇기 때문에 유학이 너무너무 필요했는데 그 모든 것들을 여기서 현재 뭐 그래도 공연도 작게나마 했었고 레슨도 하면서 이렇게 경제활동을 하고 있었는데 그런 것들을 다 내려놓고 나가려는 마음을 먹는 게 쉬운 일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37살에 마음을 먹고 나가서 저는 와. 40살에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사실 유학 생활을 길게 했다고 볼 수는 없어. 길게 하는 게 중요한 건 아닌 것 같아. 그러니까. 네, 그렇기 근데 때문에 지금 37살 같이 생겼는데. 아. 27살 아니야? 그렇군요. 감사합니다. 맛있는 거 사주세요. 아니, 정 선생님도 그래요. 아, 네. 정말? 너 17살. 갑자기 우리 뭐야 이거 잔뜩 화장한 17살. 맞아. 하여튼 그러니까 짧은 시간. 3년이어도 나는 느낄 수 있는 건 다 충분히 느낄 수 있다 생각해. 만약에 어린 나이에 가서 이렇게 그 시간을 어떻게 약간 사용하고 공부를 할 줄 모르다가. 몰라서 헤매는 것보다 그치. 늦게 갔지만 그거를 남들 한 10년짜리를 이렇게 압축해서. 인클루시브로 해가지고 엑기스로. 엑기스로 공부해서 오면 마음은 왜 우리가 여기서 나도 그 유학을 가기 전에도 학생들을 가르쳤기 때문에 근데 학생들을 가르치다 보면 그런 마음 있죠. 야, 내가 대학생으로 들어가면 너보다는 더 열심히 해야겠다 이런 마음 있죠. 답답해. 답답하잖아. 아유, 아이, 저렇게 답답해. 공부 안 해? 이런 마음이었는데 내가 대신해주고 싶잖아. 내가 유학을 딱 가니까 내가 그 상황이 된 거야. 그러니까 공부하는 게 갑자기 그런. 너무 재밌는 거야. 그럼 재밌지. 그러니까 그동안 막 노래하는 거 뭐 못했던 거. 좋긴 했는데 어쨌든 나도 37에 유학을 처자식을 한국에 두고 그리고 혼자 유학을 갔으니까 무슨 대단하다. 책임감도 있었겠지. 내가 빨리 공부를 마쳐야 돼. 그럼. 어떤 그런 책임감도 있었겠지만 그걸 떠나서 내가 다시 학생이 돼. 하루하루 좋잖아. 그러니까는 이게 그리고 외국 생활 안 해보니까 난 외국 친구들도 없는데 이게 어학원 다니는 것도 그렇게 재밌더라고. 그치. 아침에 어학원 새로운- 시작이 9시인데 나는 8시 반에 도착했어요. 왜냐하면 열정 있어. 그 이탈리아가 참 열악해요. 아니, 이탈리아 사람들은 저기 하는데 지하철에 에어컨도 잘 안 나오고 그래, 교통편은 열악하지. 여기서 이렇게 맨날 에어컨 쐬고 막 이러던 사람이 한여름에 이태리에 딱 떨어졌는데 에어컨도 없어. 아이스 아메리카노도 없어. 뜨거. 아이스 아메리카노래. 극혐이잖아. 그냥 에스프레소도 마시지. 그러니까 우리는 커피를 모를 때 가서 다행이었어. 무슨 소리야? 나는 몰랐는데. 그러니까는 아침에 일찍 가는 거야. 왜냐하면은 야. 땀을 너무 많이 흘리니까. 그래. 그러면은 딱 가면은 학원 문도 안 열었어. 딱 기다리고 있으면 이제 처음 오는 선생님이 문을 열어주면 너는 항상 맨날 1등을 오네. 이런 얘기를 해. 모르고. 근데 아니 그게 나는 너무 즐거웠던 거야. 아침에 눈을 딱 떠가지고 그러니까. 지하철을 타고 백팩을 메고 어학원에 가서 그렇게 또 앉아가지고 화장실 가서 이제 다 씻고
딱 이렇게 하고 앉아 있으면 그렇게들 와서 두에바치를 해요. 아, 네. 외국 스타일. 아, 인사를. 그러니까 그 재미에 그 재미래. 그래서 그 재미래. 37에 볼뽀뽀의 맛이 들려가지고 20대에 그러니까 동료 친구들이지 어떻게 보면 걔네들 보면 다 이렇게 반갑게 그렇게 인사를 하니까 외국에서. 자연이지 그게. 그러니까는 아 내가 이렇게 땀 흘리고 있으면 안 되겠다 이 생각 때문에 어. 그것도 그렇게 재밌었어. 야. 근데 근데 그 처자식이라고 얘기했는데 진짜 와이프 대단하다. 그렇게 그렇지. 혼자 애기 잘해야 키우고. 어떤 사람들은 나보고 37에 그런 결심을 해서 유학 나간 거 대단하다고 얘기하지만 그때 나가서 와이프가 한 공부하라고 수더 위야. 해준 사람이 어떻게 보면 더 대단하다. 더 대단하다. 위지, 더 진짜 위지. 멋있다. 네, 네. 오빠는 오빠의 꿈과 열정으로 뭉쳐서 갔지만 음. 그분은 그게 아니잖아. 맞아. 어쨌든 덕분에 가서 3년간 남들은 그렇게 좀 유학 생활을 좀 여유 있게 할 수 있었다 그러면 나는 빨리 끝내야 된다는 어떤 그런 생각. 그다음에 또 책임감도 있고. 하고 싶은 것들. 나는 오페라로 하고 싶었고 이제 그래서 사실 이탈리아 간 거니까. 그치. 이태리가 본고장이니까 제일 좋은 데를 선택한 거지. 그리고 내가 간 곳도 파르마라는 주세페 베르디의 베르디의 고향. 고향. 그러니까 좋아. 너무너무 그 오페라를 배우기 좋은 환경에 가서 지금 생각해 보면 그냥 유학 생활이 나한테는 꿈 같은 시간이었어요. 너무 사실은. 달디 단 그 꿈 네, 같은 네, 시간이었어. 양양행. 네, 양갱 먹으면서. 네. 뭐 경제적으로는 어려움이 있죠. 왜냐하면은 그 그렇지. 누군가에게 서포트를 받으면서 공부하는 거가 어렵잖아 보통. 그렇기 때문에 참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것도 사실은 좀 이렇게 나는 해결을 했어요. 어떻게? 그러니까 이게 이거 거의 신앙 간증인데 이 정도면. 간증이 있지 다. 그러니까는 하늘에서 뚝 떨어졌어요.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참 그 은혜를 정말 많이 받는 복이 많다. 유학 생활을 했다라고밖에는 표현할 방법이 없어. 왜냐면 특별히 내가 뭘 더 잘했고 뭐 이런 게 아니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오빠를 많이 사랑하시는 걸 그걸로 표현해 주신 걸 수도 있어. 오빠가 맨날 그렇게 기쁘게 너무 기뻤다며 그 매일매일이. 근데 하나님이 그 모습 보고 싶었던 거지. 오빠 사랑하는 마음으로. 오빠를 뭔가 쓰실 게 있어서 채워준 대단하게 거야. 서포트를 해주시는 거지. 그럴 것 내가 같아. 그때 당시에 나는 교회 지휘를 상당히 오래 했어요. 교회 지휘를 오래 했는데 교회 지휘를 내려놓고 유학을 가기 전 한 2달 정도를 우리 선배님네 교회에서 솔리스트를 좀 해달라 해서 잠깐 2달을 나가서 솔리스트를 했어. 근데 거기서 알게 된 분이 나의 유학 생활을 서포트를 했어. 나 지금 소름이 돋았어. 전신의 소름. 근데 사실은 완전 겐지. 그게 나를 오래 알고 봤던 분도 아니야. 뭐 지금은 내가 정말 친형님처럼 지금까지도 이렇게 우리가 만나고 하지만 그때 당시에 처음에 유학 갈 때는 뭐 이렇게 격려해 주시고 밥 사주시고 뭐 이랬지. 이렇게 성실하게 와서 잘 봉사해줘서 고맙다 그러면서 그분이. 근데 내가 6개월을 공부를 하고 다시 한국에 왔었는데 왜냐하면 내가 둘째가 그때 태어나는 바람에 그래서 이제 우리 집사람이 임신한 상태를 알고 내가 유학을 간 거예요. 그리고서는 이제 6개월 후에 아이가 태어나기 때문에 그때 맞춰서 한국에 왔는데 내가 처음에 유학을 갈 때 이미 준비했던 모든 돈은 이제 그 6개월 내에 다 쓴 거지. 그게 사실 큰 돈들이 아니었기 때문에 어학원을 다니고 뭐 가자마자 난 학교는 바로 들어갔어요. 어쨌든 그렇게 해서 6개월 만에 왔는데 과연 그러면은 내가 남은 유학 생활 거의 한 2년 이상이 남아 있는데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되나를 와서 이제 고민도 하고 뭐 이렇게 일을 좀 해보기도 하고 또 주변에 친척들한테 좀 꿔야 되나 뭐 이런 생각도 하고 그랬는데 그 잠깐 와 있는 동안에 내가 그 교회에 또 솔리스트를 한두 달을 또 했어요. 근데 그 짧은 인연으로 어떻게 이렇게 근데 귀인을 만났네. 그러니까 나는 지금 생각해도 이게 내가 음악 생활을 하면서 가장 가슴 뭉클한 장면인데 그러네. 그날 내가 이제 다시 이태리로 가야 되는 한 전주 뭐 이쯤이야. 나한테 봉헌송을 시키시더라고. 그때 내가 불렀던 찬양이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응. 합창단. 맞아요. 거기에 보면 뭐
우리를 위하여 예비해 두신 영원한 길이 있어. 이게 3절인데 어쨌든 그거를 이렇게 그날 하고서는 이렇게 앉아 있는데 성가대에 앉아 있는데 그분이 그 형님이 야 너는 확실히 유학을 가니까 더 뭔가 좋아지겠다. 깊어졌다. 음악도 좋아지고 좀 좋다. 유학 생활이 얼마나 남았니? 그러더라고. 그래서 한 2년 정도 남아 있습니다. 그랬더니 그래 그럼 언제 또 우리 얼굴 보게 돼? 이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형님 제가 뭐 빠르면은 뭐 다음 여름에 그때가 겨울이었는데 여름에는 오지 않을까 싶은데 어쩌면 그거보다 더 빨리 볼 수도 있어요. 그랬더니 왜 그러냐고. 그래서 사실은 제가 지금 요런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는데 제가 지금 뭐 요번 주에 친척들을 만나서 그거를 좀 해결을 보면 여름에 올 거고 아니면 그냥 좀 빨리 와서 여기서 한 반년 정도 더 일을 하고 다시 나가서 뭐 이렇게 할 계획이 있습니다. 뭐 빨리 뵈면 다음 달에도 뵐 수 있겠어요. 그랬더니 그러고 나서 이제 성가대 연습이 끝났는데 나를 보재. 그러더니만 갑자기 한 달에 유학 생활을 하면 어느 정도 비용이 들어? 그러시는 거야. 어떡해, 대박이다. 그래갖고 내가 제가 생활을 조금 이렇게 하고 하면은 한 요 정도가 들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그러면 해봐라. 갔다 와. 내가 매달 그거 보내줄게. 이러시는 거야. 그냥. 세상에. 그래서 내가 대단하다. 나는 이제 무슨 말인지 이게 그런 거 와닿아요? 솔직히 아니, 안 와닿지. 저 알고 들으니까 와닿는 거지. 나는 그치. 그때 이게 어벙벙하지. 아이 무슨 말씀이세요? 그랬어 나는. 그치. 그걸 어떻게 할 이게 수가 있을까? 이게 무슨 에이 아유 감사합니다. 근데 그거는 에이. 사업을 크게 하든 작게 하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닌 것 같아. 사람 마음이라는 게 이미 음악에 대한 가치를 인정하고 또 오빠의 그 재능과 막 열정과 이런 거를 마음속에 진심으로 그 음악을 표현하는 거에 매혹된 걸 수도 있고. 그 말씀을 하셨어. 뭐냐면 나도 이게 내가 신앙생활을 하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 그러니까 그렇지. 그렇구나. 찬양하는 사람을 마음이 너는 네가 이끌었네. 음악을 공부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겠다고 하니 나는 너를 키우는 게 내가 신앙생활 하는 거야라고. 이야, 멋있다. 진짜 최고의, 소름 돋아. 순종하신 거지, 그분. 최고의 답변이다. 그러니까. 대단하다. 그러면서 몰라 나는 그때 당시에 이게 너무 먹먹해가지고 무슨 말도 못하고 막 못하지, 이게 뭐 못하지. 이거를 거절할 수도 없고 음, 뭐 막 그러고 있으니까 신앙심이 더 좋아졌겠네, 그러면. 그러면서 내가 그래서 막 이렇게 지금도 약간 먹먹한데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형님 제가요 다녀와서 꼭 갚을게요. 그랬어. 그치. 그랬더니 천천히라도. 그랬더니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그 형님이 그냥 네가 잘 되는 게 갚는 거야. 오, 무슨 그럼. 부모의 마음이야, 이게. 그러시더라고. 부모님의 마음. 그 마음으로 그건 하는 그걸 거지. 나는 거기에다 대고 내가 아예 형님 내가 갚을 거야. 이것도 되게 웃기는 말 같고 맞아. 그치. 오히려 그게 더 교만으로 보일 수도 형님 있어. 제가 그러면 그 부족하지만 공부하고 와서 내가 음악 생활을 하면서 앞으로 이렇게 살아가면서 저도 형님처럼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는 도움이 인생을 살겠습니다. 멋있어. 그렇게밖에는 얘기할 수 있는 그렇지. 맞아. 근데 오빠가 아까 어린 시절에 그 생각했던 그 비전, 약간 꿈 이런 거랑 지금 또 결부가 돼가지고 계속 그쪽으로 가고 있는 거네. 근데 지금도 내가 항상 마음에 조금 지금 이제 뭐 형님하고 너무 잘 지내고 그거는 감사한데 짐이 과연 약간 내가 있어? 그렇게까지 지금 잘 돼서 누군가를 좀 더 이렇게 하는 좀 그런 사람이 됐어야 때가 있겠지, 되는데 때가. 아직 내가 너무 부족해서 그런 인생을 충분히 살지 못하는 것 같은 게 좀 늘 좀 아니에요. 마음에 걸리는 근데 게 있어요. 일단 뭐 음악하는 사람이 굉장히 후원자가 필요하잖아, 사실은. 그런 직업적으로 옛날부터도 그런 거잖아. 있었어야만 하는 일이었지. 있었어야만 하지. 그리고 나도 나만 해도 우리 집이 엄청 어려울 때 그렇게 하늘에서 뚝 떨어진 사람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거를 진짜 물질적으로 막 이렇게 갚지 못하더라도 그분을 계속 기억하고 감사하면서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이런 것도 되게 중요한 것 같아. 사실 이 얘기를 오늘 할까 말까를 되게 고민했는데 왜 하게 됐냐면 그냥 지금 방송 보시는 분들이 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지만 그쵸. 나는 이거를 확실히 느꼈던 일이거든. 기도하면 그치. 기적이 이루어진다. 이루어진다. 우리가 기적이 일어난다. 상상하지 못했던 일들이 맞아. 일어나기도 한다. 그치.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겠어. 그 당시.
그랬기 때문에 이 얘기는 꼭 하고 가야 되겠다는 생각을 좀 했어요. 너무 좋았어. 처음 듣죠? 처음 듣지. 오빠가 늦게 간 것만 알았지 이렇게 멋있는 스토리가 있는지는 진짜 몰랐어. 진짜.